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시거나 화장실에서 소변 거품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치다가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신장, 즉 몸속 정수기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불안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함께 원인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로 공감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쯤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겉으론 괜찮은데 왜 이렇게 지치지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날들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티를 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생활에 불편이 시작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고장날 때까지 묵묵히 돌아가는 세탁기처럼 말이죠.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속 물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도 꼭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여기에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짠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필터 역할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수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를 들었습니다. 멀쩡한데 왜요 하셨지만 생활을 자세히 돌아보니 십수년간의 짠 음식 습관이 문제의 단서였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진하게 끓여 드셨고 생선구이에는 항상 간장을 충분히 발라 드셨다고 하더군요. 교직 생활이 바쁘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져서 하루 염분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병이냐며 의아해 하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서 70% 이상 기능이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때부터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염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를 할 때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되 소금과 간장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치도 담글 때부터 덜 짜게 하고 생선구이는 레몬즙을 활용해 상큼함으로 짠맛을 대체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검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3개월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작은 확인을 먼저 권합니다. 1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기본으로 혈압과 혈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라는 손전등을 켜야 내 몸의 어두운 구석을 비출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매년 같은 달에 건강검진을 예약해 반복 측정을 남기세요. 휴대폰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깜빡하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혈압계와 체중계를 집에 두고 아침 루틴에 포함하세요. 양치질하고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측정하면 됩니다. 작은 숫자의 변화가 큰 치료를 막아주는 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소변 위에 거품이 오래 남는 걸 보고 세제 때문인가 하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거품이 층층이 쌓이고 금방 사라지지 않더군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낮에 화장실을 갈 때도 유독 거품이 많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시적인 거품은 음식이나 운동, 탈수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나 격한 운동을 한 다음 또는 수분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장 필터가 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터에 구멍이 생기거나 손상되면 본래 몸에 남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이라는 68세 주부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설거지 거품이 튄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도 거품 현상이 계속되자 한 주 동안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간을 재어 보셨습니다. 5분이 넘도록 거품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거품의 양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층층이 쌓이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분은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단백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선 식단 조절과 수분 관리를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단백질 반찬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드시거나 고기를 200g 이상씩 한 끼에 드시곤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섭취했던 것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준 셈이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후 3개월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속 시간도 2분 이내로 짧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단백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3단 확인법을 권합니다. 지속 시간이 5분 이상인지, 층층이 쌓이는 모습인지, 동반 증상으로 냄새나 색 변화 또는 야간뇨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변 검사를 예약해 안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걱정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쁜 상황을 가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품과 색깔, 냄새를 일주일간 메모지나 휴대폰으로 기록해 병원에서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식품을 과하게 몰아먹지 말고 하루 수분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하고 저녁엔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날이 있죠. 저도 어제 오래 서 있어서 그래 하고 넘겼는데 며칠째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피로나 활동량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붓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밤사이 몸에서 수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을 자주 경험하고 계신가요?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관 밖으로 물이 새어나가 주변 조직에 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종입니다. 특히 얼굴과 발목, 종아리, 손 등에 잘 나타나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서 천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는 얼굴에, 저녁에는 다리에 부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잠들 때 수평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려 붓고 하루 종일 서거나 앉아있으면 다리 쪽에 수분이 고여 붙는 것이죠. 최명호님이라는 74세 택시기사를 은퇴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다리 붓기 때문에 정형외과만 다니셨습니다. 오래 앉아서 운전한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아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자 혈관 문제인가 싶어 혈관외과도 다녀보셨습니다. 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부종의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불규칙한 식사를 했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다가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식습관부터 바꿨습니다. 라면은 주 1회로 제한하고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기로 했습니다. 치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구운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씩 동네를 걸으며 종아리 근육을 사용해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집에서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저녁에도 양말 자국이 예전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자국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부종이 거의 사라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싱겁게 먹기와 움직이기를 기본 축으로 제안드립니다. 식탁에서 소금과 장류, 가공육을 줄이고 하루 5분에서 10분씩 다리 펌프 운동으로 정맥순환을 도와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라면과 젓갈, 햄, 치즈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염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 발목 까딱 운동 100회와 종아리 마사지 3분을 루틴으로 묶어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기운이 쭉 빠지네 하는 말 저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날이 잦아지면 이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입맛까지 뚝 떨어지면서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오후가 되면 몸이 납처럼 무거워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지속적인 피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물로 세탁하는 것처럼 몸 전체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여기에 허리나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와 노폐물이 체내에 누적되어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김영호님이라는 70세 전직 공무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감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70세면 이 정도 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스러워하며 건강검진을 권유했고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저하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식사가 불규칙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무릎이 아프다며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는데 이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생활 패턴도 문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잠들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운동도 간헐적으로만 했지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생활 전반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고정하고 몇 끼 균형 잡힌 음식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곡류를 골고루 포함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수면 패턴도 개선했습니다. 밤 10시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통제 복용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돌며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에도 그전만큼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돌아와서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예전의 활력을 많이 되찾아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 일지를 권합니다.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활동 내용, 피로 점수를 하루 3줄로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병원에서 의사와 대화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막연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을 7시간 전후로 규칙화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 피로감이 크게 개선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삼색 원칙을 지켜보세요. 단백질과 채소, 곡류를 골고루 드시고 카페인은 오후 늦게 줄이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약만으로 될까 하는 걱정 저도 했습니다. 다행히 식탁의 선택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 치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어떤 음식이 신장에 좋은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짠맛과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무분별한 진통제는 신장 필터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과 항산화 성분, 적정한 염분, 균형 잡힌 끼니는 필터의 일을 도와줍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김치, 장류, 젓갈류 등 전통 발효식품과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정말자님이라는 66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저하 초기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니 막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바쁜 미용실 일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거의 굶고 점심은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에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나 라면, 중국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아침 식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고 사과 반 개를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간단하지만 몸을 깨우고 수분을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구운 생선이나 삶은 달걀, 나물 몇 가지를 넣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치 대신 오이 무침을 넣어 짠맛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달달한 맛이 있어서 오후의 허기와 단맛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장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소금과 간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천연 조미료를 사용했습니다. 마늘, 생강, 후추, 깨소금 등을 활용해 맛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수분 섭취였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미용실 곳곳에 물컵을 놓아두고 손님 사이사이마다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자주 느꼈던 붓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함께 개선되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생활 습관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그분의 건강한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비결을 묻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천 가능한 조합을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점심에는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세요. 오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저녁에는 싱겁게 조리한 음식에 오이를 곁들여 보세요. 하루 수분 섭취는 조금씩 자주가 원칙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특히 좋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잘 씻어서 통째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식단에서 국물 절반 남기기와 가공식품 라벨의 나트륨 함량 확인을 시작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매 시간 작은 컵으로 나누어 드시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양을 줄여 야간뇨를 예방하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하면 금세 안도가 찾아옵니다. 오늘 들려드린 5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박정수님의 정기검진 습관, 이순자님의 세심한 관찰력, 최명호님의 식습관 개선, 김영호님의 규칙적인 생활, 정말자님의 꾸준한 실천.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선택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물 한 컵 더 마시고 국물을 조금 덜 마시고 10분 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개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하루 루틴을 조금 바꾸어 내일의 컨디션과 수치를 바꾸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준비의 결과입니다. 우리 꾸준히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